통첩 시한 12시간 전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이란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인 트럼프 대통령. 데드라인을 90분 앞두고 극적으로 휴전안에 합의했습니다.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공격은 잠시 쉬어가자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미국의 승리라고 자평했지만 이란은 자국이 내건 10개 조건을 미국이 모두 받아들인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입장차가 커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남은 변수가 뭘지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착취와 죽음이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하르드 섬의 군사시설 5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이란에 대한 2주간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합의는 미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ایران به یک پیروزی عظیم دست پیدا کرده. 네, 오늘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확전이냐 휴전이냐 이 갈림길에서 2주 동안 시한부 휴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당장 최악의 상황은 면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데드라인 1시간 30분을 남기고 미국과 이란 양측에서 2주간의 휴전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휴전 선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폭격이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국제사회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어려워졌을 건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휴전이 사실 갑작스럽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연기한 게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예. 이미 3월 21일서부터 지금 4차례 데드라인을 연기했는데 그 배경은 그 사이에 계속 미국과 이란 간에 협상이 있지 않았을까. 물밑 협상이 그 결과가 나올 듯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데드라인을 계속 연기했었던 것 같고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 이번에 미국 쪽에서 이걸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휴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타임라인으로 보면요. 저녁 8시가 협상 시한이었고요. 12시간 전인 아침 8시에 문명을 다 없애버리겠다 겁박을 했고 저녁 6시 반에 휴전에 합의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완벽한 승리라고 말은 했지만 속내는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유턴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한 승리라 그리고 또 이란도 위대한 승리라고 하지만 양쪽이 뭘 승리를 했다는 거죠.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의 막강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막강한 무력 앞에서 초토화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실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마음껏 이 이란을 두드렸을지 모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의해서 사실은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 전쟁에 발을 들여놓고 빨리 빼고 싶은데 뺄 명분이 없어서 몇 차례 지금 최후 통첩을 연기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몇 가지 보면은 빨리 빠져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사면초가라고 해도 아마 그 과장이 아닐 겁니다. 우선은 전쟁이란 게 단기간 내에 레짐 체인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란의 저항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셌죠. 호르무즈 봉쇄란 게 국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중시키는 이란 전쟁이 중동 전쟁에서 국제전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변국가 동맹국들로부터 박수와 지지를 받았나요? 전혀 받지 못했죠. 그리고 미국 내의 여론은 점점 악화돼서 정말 이 노킹즈라고 하는 반 트럼프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땐 결정적인 거는 레오 14세 교황 스스로 굉장히 신중한 분이에요. 예. 레오 14는. 그런데 이 전쟁을 트럼프가 불의의 전쟁이라 그러고 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위협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라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스스로도 이걸 휴전으로 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여러 나라들의 중재에 의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간의 휴전이라는 거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뭐 정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얻은 건 하나도 없다고 봐요. 없다. 예. 예. 그런데 이 발효 시점을 놓고도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휴전 2주라는 거는 딱 한시적인 것인데 째깍째깍 시간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또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벌써 발효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예, 사실 이미 휴전은 발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데드라인을 넘겨서도 아직 폭격이나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란 외교장관이 이번에 그 휴전안을 받아들이면서 발표한 성명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과는 이란군과의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적 한계를 적절히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그대로 보면 해협은 이란군 혁명수비대가 관장하고 있고 거기하고 협의해서 공격하지 않는 쪽으로 할 거다. 아마 그런 취지를 담은 걸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아마 현재 그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그런 선박들이 통행하는 문제를 물밑에서 협의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양쪽이 발표한 그 시점쯤에 휴전이 이루어진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란이 휴전에 동의한 배경에 중국의 개입이 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트럼프도 인정을 한 사실인 것 같아요. 트럼프도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이 휴전 과정에서 중국도 관여를 했다라고 트럼프가 인정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으로써 아마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세계가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다는 것이 이게 새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도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란 말이에요. 중국의 현실적인 이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풀고 이 중동 전쟁을 끝내야 되는 현실적인 이익도 있지만은 또 미국과의 관계, 이란과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지금 미국하고 원래 이 미중 정상회담이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있도록 한 걸 한 달간 연기했잖아요. 5월 달 되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해서 지금 교역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도 미국과 풀어야 될 것이 급한 과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어찌 보면은 친중 그런 국가인데, 이 국가가 지금 이대로 계속 놔두면은 네타냐후와 트럼프 위해서 더 초토화돼서 다시는 회복 불능의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나 이란을 더 이상 초토화되지 안 되도록 해야 된다거나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을 위해서도 빨리 이걸 휴전으로 가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아마 중국의 역할은 그거였을 거예요. 이란은 트럼프와 이스라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2월 28일 날 폭격도 핵협상 중에 폭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휴전하고 나면은 어떻게 담보를 하느냐, 이 부분들을 담보해 주는 게 아마 중국이 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이번 협상은 파키스탄에서 협상안이 논의될 예정이죠. 관련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 나섰을까요?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생존 문제 때문인데요. 보시는 영상, 파키스탄 카라치의 한 주유소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렇게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름값이 40%나 인상돼 시민들의 거리 시위가 벌어졌고요.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부랴부랴 뒤늦게 정부가 대중요금 한 달 면제라는 파격 방안을 내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또 이번 중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파키스탄의 실세 육군 참모총장 아심 무니르였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바로 지금 동그라미 친 저 인물입니다. 이 무니르는 트럼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과 9월 두 차례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작년에만 트럼프가 10여 차례에 걸쳐 가장 좋아하는 야전 원수다, 훌륭한 전사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Prime Minister Sharif of Pakistan, and also I have to say my favorite field marshal from Pakistan, who's not here, but the Prime Minister is here, and you're going to give his regards.
파키스탄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휴전의 중재 역할을 톡톡히 한 건데 파키스탄은 이란의 형제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또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 실세를 트럼프가 좋아한다. 조금 아이러니한 보이기도 하고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 중국이고요. 예. 또 미국은 아프간 전쟁 때 아프간 전장에서 필요한 물자를 파키스탄을 통해서 다 운송했고요. 이란과는 900km 정도 국경을 접하고 있고 예. 또 같은 무슬림 국가이자 또 파키스탄 인구의 한 20%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시아파, 이란과 같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 3자 간에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나라였던 것 같고요. 또 아심 무니르 참모총장은 작년 6월에 참모총장 단독으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정도로 각별한 관계에 있는데 이 참모총장이 파키스탄과 인도 분쟁을 종결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역할을 했다고 예. 노벨 평화상을 추천을 했었고요. 네. 또 사실 파키스탄은 군부가 실세인 나라입니다. 거의 총리와 맞먹을 정도로 고난이 센 나라인데 이 참모총장이 트럼프가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을 파키스탄의 국경 간 결제에 예. 쓸 수 있도록 크립토 딜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아심 무니르 참모총장을 굉장히 좋아한다. 예. 아마 그런 평인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가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노벨 평화상 추천까지 했다니까 더욱더 좋아할 것 같은데 파키스탄이 이렇게 협상 중재에 목을 매는 이유가 파키스탄 자체의 생존의 문제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란하고 서쪽으로 900km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파키스탄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사우디라든지 UAE로부터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 나라인데 지금 파키스탄 경제도 지금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도 이제는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가 강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이 파키스탄의 인구 구성상 보면 한 20%가 시아파예요. 시아파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 파키스탄이 이란 편을 안 드느냐, 같은 시아파 정부 편을 안 드느냐 이런 압력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자기 스스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중재자로 나서려면은 사실은 양쪽으로부터 다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홍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미국으로부터는 트럼프와는 아주 트럼프 1기 때는 파키스탄하고 굉장히 사이가 나빴어요. 트럼프 2기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와 무니르 간의 그런 개인적인 유대가 굉장히 돈독해지며 신뢰관계가 형성된 데다가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어찌 보면은 기지가 없는 나라예요. 기지가 없는 나라이고 그리고 이란하고도 굉장히 상당히 친분이 있어서 모즈타바 같은 경우는 올 신년사에서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마움을 표지했던 그 이란하고도 가깝고 미국의 트럼프하고도 사실은 합참 의장이란 분이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적임 국가로 나서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오는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종전談判 테이블에 누가 등판하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미국 측 대표로는 전쟁 회의론자인 벤스 부통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럴드 쿠시너를 비롯해서 벤스 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휴전한 합의 직후에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가 SNS에 올린 건데 핵심 내용은 미국은 2주만 더 참고 이란은 2주만 해협을 열어라. 그렇다면 14일 동안 이슬라마바드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낼 끝장 토론을 벌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에 태그된 사람들을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등이 있는데 여기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강경파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빠졌습니다. 또 이란 측 보실까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등이 있는데 오늘 휴전을 승인했다는 모스타바의 이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휴전 승인 소식이 전해지기 하루 전 한 외신은 하메네이가 의식 불명에 빠져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도했죠. 치료 장소로는 이란 테헤란 남쪽의 시아파 이슬람 성지인 곰이 지목되는 등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의 신변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란 쪽에서 트럼프 사위, 유대인 사위인 쿠슈너랑은 얘기하기 싫다. 전쟁 회의론자인 벤스 부통령과 협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둘 다 파키스탄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했었고 또 이란 측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위 쿠슈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동 문제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내용을 잘 알아서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고요. 네타냐후 총리나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당연히 이란과의 전쟁을 굉장히 선호했던 그리고 강력한 싸움을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특히 전쟁부 장관이 평화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빠지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주타바가 승인했다고 이란 측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또 서방의 그 정보 당국을 소식통으로 해서 모주타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태다 하는 그런 서로 상반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많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로 새로 선출된 모주타바의 안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건강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신변 안전을 생각해서 밖으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서방 정보 당국의 그런 평가대로 좀 부상이 심할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상황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휴전 관련 파키스탄 총리의 SNS 글에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태그를 하지 않았어요. 태그가 뭐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우리 시간으로 밤 9시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는 협상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전쟁 이전에 지금 보도를 보면은 2월 11일인가 네타냐후가 백악관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백악관으로 가서 레짐 체인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CIA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란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얘기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반대했는데 사실은 헤그세스가 찬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 짜증스럽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전쟁하라고 했잖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네타냐후나 헤그세스나 이 주전파들이 앞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협상파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 협상을 했던 라인들이 총 가동이 되고 저쪽에 만약에 벤스 부통령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서는 어찌 보면은 갈리파프 국회의장이 상대로 나가고 외무장관이 나와서 그렇게 협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모주타바가 결재를 맡았다라는 거는 이 모주타바가 죽지 않은 이상은 결과적으로는 이 이란의 신정체제란 것은 주요 정책 결정 휴전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들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모주타바인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모주타바가 나타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은 있지만 그게 건강 사정이기도 할 거고 뭐 신체 위해를 주기 위한 위치 노출을 꺼려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직 완전히 이 사망하거나 한 상태는 아니다. 그런 면에서 모스타바의 명예에 의해서 휴전한다라는 거는 그 이란의 체제상 최고 지도자가 있는 이상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고 지금 현재 모스타바가 영향을 미치냐 미칠 수 없느냐 하고는 이 휴전하고는 제가 볼 땐 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전쟁 시기에서 1차 참수, 2차 참수, 3차 참수에서 신정체제를 이끌고 있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사망한 상태에서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혁명수비대 군부가 저 부분을 장악할 거고 아마 갈리파브 국회의장은 혁명수비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앞에 나서는 거는 갈리파브 국회의장이 나서는 거 아닌가 저렇게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스타바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거대한 묘를 만드는 준비 작업에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모스타바가 등장하느냐 안 등장하느냐를 볼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3월 21일이
이란의 신정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새해죠. 그렇죠. 그때 보통 이 최고 지도자가 이 육성으로 직접 나와서 새해 신년 메시지를 주는데 이번에는 텔레그램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하메네이가 사망 40일 되는 해거든요. 사망 40일 되는 해에 사실은 장례를 치르는 날입니다. 네. 이날 과연 모스타바가 아버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도 이 신분에 문제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은 두 개 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없는 사망 여부를 떠나서 나타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나 신체적인 것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마 이 사망하게 되면은 치료 중에 사망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장례 절차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것도 아마 오늘을 기해서 이란이 휴전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도 모스타베의 신변도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휴전 합의에 승인했다는 아들 하메네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메네이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과의 합의 시한을 불과 90분 남겨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제안을 받아들인 트럼프, 휴전으로 급선회한 배경으로 여론의 악화, 즉 정치적 부담감이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오늘 밤 한 문명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하자 정치권에서는 극도로 병든 사람, 정신을 잃은 것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였다 돌아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 의원도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우군이었던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터커 칼슨도 전면적인 정치적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That is evil. It begins with a promise to use the U.S. military, our military, to destroy civilian infrastructure in another country, which is to say to commit a war crime, a moral crime against the people of the country. 전쟁 범죄 논란도 있고 국제유가 논란도 있고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해임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겠죠. 아마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미국이나 트럼프 편이 아닌 이란 편이었거든요. 사실 그 전쟁 개시 때부터 미국 국민들의 이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지상군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 반대가 더 커졌고, 또 여론의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40%를 이미 오래전에 깨고 31%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내놓은 각종 메시지들이 너무도 험악하고 때로는 욕설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핵심 마가 인사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이니까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하원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뺏기고, 상원도 최근에 크로스를 했다. 그래서 상원까지도 뺏길 가능성이 높다.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중간 선거에서 크게 패하고, 정말 잘못하면은 전쟁 범죄나 또는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을 지속한 거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탄핵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었는데 명분을 찾지 못하다가 파키스탄이 그 명분을 잘 제공해 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쟁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면 이란 국민들이 일어나서 봉기를 하면서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봉기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이 이란 발전소를 때리겠다고 하니까 발전소 앞에 인간띠, 인간 방패를 이루는 모습이 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확실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작년 6월 22일 날 이란 전쟁이 있을 때, 그때는 사흘 만에 손들었거든요. 손들었는데 핵시설이 폭격하는 걸로 손들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가서 이거 지금 대체로 신정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지도자들이 언제 모이고 여기를 폭격을 해서 신정체제를 무너뜨리면은, 지도부를 참수하면은 아마 지역에서
이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봉기가 일어나서 신정 체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예.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간 거죠. 오히려 전쟁이란 것이 사실은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란의 신정 체제에 대한 이 불만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올해 들어서도 무자비하게 이 피해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잠복돼 있는 상황인데 전쟁이란 국면들은 국민들을 더 단결하게 만들고 애국심을 더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옥새작전으로 이란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란 국민들 1,400만 명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인간띠로 발전소라든지 주요 시설들을 그렇게 이 인간띠를 형성해 지키겠다. 예. 이런 상황이면은 미국도 대책이 없는 거죠. 아무리 트럼프로 하더라도 그 민간인들을 그렇게 무고하게 살생을 하면서까지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그것이 아마 트럼프로 하여금 더 이상 폭격이나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사실상 승리를 선언하면서 휴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한 요인 중에 하나도 그거였다라고 예. 봅니다. 오히려 신정체제의 국민들을 더 뭉치게 만드는 역효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2주의 시간을 벌게 되면서 일단 확전을 피하고 다시 협상 국면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관건은 꽉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리느냐 마느냐, 또 열린다면 어떤 조건이 붙느냐 이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이 기뢰를 두세 개씩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을 사용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면서 욕설을 What about us, Georgia? Is that something you're considering?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중동의 황금기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정체 해소 방안을 보일 거라며 여기서 발생할 큰 수익이 이란 재건의 종잣돈이 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역시 협상의 관건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어떻게 풀지 여부일 텐데 30억 통행료 논란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받게 하느니 우리 미국이 받는 것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더니 오늘은 이란이 받는 것을 승인하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 돈을 이란에 재건에 쓰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사실 그 이란이 내세운 휴전의 요구 조건이 10가지 아닙니까? 그중에 1번이 미국의 비침략 보장입니다. 이미 협상 과정 중에 2차례나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 유지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이란이 이번 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얼마나 큰 자신들의 무기가 되었는지 또 얼마나 쉽게 통제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다는 뜻인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는데 이란이 이거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파키스탄, 사우디, 이집트, 터키 4개 국가 대표들이 만났을 때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이란에게 지불하는 문제를 미국에게 제안했다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에게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지 않으면은 이란이 절대로 해협 봉쇄를 풀지 않을 거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해협 봉쇄를 미국이 무력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30억 통행료를 받는 거 국제법 위반이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인정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중동 전쟁을 중동의 지역 전쟁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쟁으로 만들어 놓은 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세계가 빨리 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도록 만든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시키는 거라도 얻어내야 그 조건이라도 붙여야 자기가 여기서 휴전에 합의한 현실적인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국들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호르무즈 개방이라는 거는 트럼프에게서도 중요한 겁니다. 네. 경제적으로 뭐 트럼프가 자기가 그 통행료를 받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트럼프가 그냥 하는 얘기일 것이고요. 그러나 이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뭐 한 척당 30억을 받아서 1년에 1조 이걸 받아내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지고 있어야 국제사회 여론들이 반 트럼프로 모이고 빨리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는 순간 미국은 마음껏 또 폭격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통제권 부분들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데는 이 종전과 관련된 지금 미국은 15개 항, 이란은 10개 항을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이란의 요구 중에 한 4가지 정도 부분들은 쟁점이 있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완전히 해결이 되느냐 하고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걸 이란과 오만이 통행료를 받는다는 건 그건 국제해양법도 위반이고요. 아마 그걸 국제적인 어떤 이 해협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인 질서를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뭐 통행료라기보다도 이걸 안전 관리하는 비용 부분들을 일정 부분들을 받는 부분들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은 이란이 얘기하듯이 지금처럼 이란이 전면적으로 통제하면서 배 한 척당 30억을 받는다. 이 부분들은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들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종전 문제 협상 부분들로 완전히 가면서 호르무즈 해협 부분들 또 해결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톨게이트가 현실화된다면 그 돈이 다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될 텐데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기원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